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이상수입니다. 서울시에서 6시에 네. 시장 흐름에 안 맞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뭔가 뒤통수 치는 정책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오늘 이제 4월 5일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재지정을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총 4군데 지역인데요. 이제 압구정동 여의도 아파트 지구, 그다음에 목동 특지개발지구, 성수 전략정비지구, 이 4군데 지역이 다시 재지정을 하게 된 건데요. 자,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민들도 그렇고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시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해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재지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라이브 할 때도 네. 재지정 가능성을 70% 얘기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분위기가 그랬어. 근데 그래도 해제할 가능성이 50%까지 조금 약간 높게 봤거든요. 네. 70이 아니, 그러니까 일반 시장은 70으로 봤는데 내가 50으로 본 이유는 시장 상황이 여기를 묶을 이유도 전혀 없고 시장 분위기도 상황도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목적하고도 맞지 않아요. 다시 재지정 연장한다는 것 자체가 네. 토지거래 허가를 더 이상 묶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서울시 이 도시계획위원회죠. 네. 여기서 이제 묶었다라고 하는 거는 야 이게 지금 서울 1000만 시민 조금 안 되죠. 네. 그렇죠. 아쉽게도 예. 1000만 조금 안 되는데 이 시민들에 대한 지금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잖아요. 네. 선장이 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또는 잘못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음. 지금 이번에 서울시장님이 발표한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한강변에 35층 제한 풀었죠. 네. 그 다음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발표했죠. 네. 게다가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완화를 했단 말이죠. 이거 다 해놓고 나서 지금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일관성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토지거래 허가로 묶는 목적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네. 토지거래 허가로 묶는 목적은 이게 투기 예방이잖아요. 그렇죠. 투기가 몰려올까 봐 예방을 하는 건데 네. 지금 투기가 몰려올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집도 잘 안 사는 네. 상황인데. 지금 반포라든지 용산 같은 경우도 이 고가의 아파트들로 실수요자들이 하나씩 사지 네. 투기자들이 뭐 여러 채 사는 분위기 전혀 아니거든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고가의 여의도나 목동이나 이런 재건축들을 또 압구정도 마찬가지고 풀어준다고 해서 재건축한다고 해서 투기자들이 가서 산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실수요자들도 힘들게 하고 네. 현재 지금 주민들도 힘들게 하는. 이러다 보면은 네. 집을 팔고 나와야 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수출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정부에서도 지금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15개 첨단 산업단지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550조를 쏟아부은 거지.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내년에 그동안 밀어놨던 국제 업무지구 착공 들어가죠. 그렇죠. 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또 얘기 나왔죠. 네. 여러 가지 지금 서울역 북부 역세권 또 착공 들어가죠. 네. 더군다나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 네. 이것도 지금 용역 발주했죠.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부양을 하는 이유가 내수를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지금 대표가 되는 이런 재건축 단지들은 실수요자들이 그나마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를 좀 사게끔 해줘서 이게 좀 거래가 되면은 이걸 토대로 경기가 좀 살아나나? 라는 생각이 다른 쪽도 조금 그러니까 거래가 불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살아난다는 거지. 거래가 좀 살아나면은 그거를 토대로 조금 더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나서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쪽으로 유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갑자기 찬물을 갖다 확 끼얹어 버렸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 사람들이 집을 잘 못 사는 이유가 심리가 너무 꽁꽁 얼어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작년만 하더라도 금리 때문에 사실 꽁꽁 얼어붙어 있었죠. 근데 올해 넘어오게 되면서 또 미국에서 그 은행 사태도 나게 되면서 어려웠고 사람들이 사실 겁나서라도 못 사는 상황이 돼 있는데 지금 이런 것까지 이렇게 묶어놓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현장을 모르신다? 너무 외국에만 다니셨나? 너무 그게 불안합니다. 왜냐면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요 4개 재건축 단지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대규모 사업 단지예요. 그 단군이 최대 사업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년에 착공을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되게 조용해요. 오히려 좀 집값이 네. 빠진 것들도 그러니까 네. 그런 분위기인데 요 재건축한다고 해서 집값이 뛰거나 옆으로 번질 일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될 지역에 네. 운전을 제대로 해야 될 분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지금 미분양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국에 네. 7만 5천 가구가 지방 쪽에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울은 괜찮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대구라든지 네. 뭐 경북이라든지 네, 뭐 울산이라든지 이런 미분양 심각한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지역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만 지금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신규로 분양을 못 하게끔 막는 거예요. 근데 신규 진입이 문제가 아니고 네. 기존 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군다나
악성 미분양들도 큰 문제가 돼서 이것들을 해소해야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 제2의 금융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한국발 SVB 사태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나중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정부에서 사주는 건 저도 반대예요. 그럼 이 미분양들을 다주택자나 이 임대사업자들이 살 수 있게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열어주면 돼요. 그 지역만이라도. 네. 근데 이렇게만 열어줘서 일반 사람들이 사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나중에 정부에서 수백조를 갖다 쏟아부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서울시도 엇박자. 그러니까 정부도 550도를 들여서 개발하면서 이런 걸 하지 않는 방관. 서울시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연장함으로써 또 이런 거에 대한 또 엇박자.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파급 효과가 이거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나? 이게 너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나중에 좀 문제가 되게 심각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가격이 하락 중이라고도 나오잖아요. 지금 서울시가 그렇죠. 뭐 서울시도 가격이 마이너스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일부 지역만 소폭 회복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회복 중인 거지 하락은 맞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하락 중인 상황에서 이게 투기가 일어날까 봐 토지거래 허가를 연장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위에 계신 분들이 말이 안 되게 하시면은 밑에 사람들 어떡하라고. 이거는 저는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이 잘못하면 이 파급 효과 부분이 좀 살아나려고 하는 시장에 좀 불을 꺼뜨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론하고자 오늘 저희 촬영을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물러가고 이런 속보에 관련된 내용은 바로바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릴, 밤이고 낮이고 비가, 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